경기도 안성시의 상수도관 공사 현장. 석 달 전 50대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가 여기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1.5m 깊이의 구덩이 안에서 갑자기 무너진 흙벽에 파묻힌 겁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아무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보셨잖아요. 일 달렸는데 안 보이겠어요, 이게. 119 신고는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쪽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든지 그쪽 저기한테 공사 관계자한테 물어보셔야지. 현장 관계자의 차량으로 옮겨진 인근 병원에선 중증이라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닥터 헬기를 불렀고 이걸 기다리다 김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외상성 혈기흉. 흙더미에 깔린 충격으로 폐에 피가 찬 겁니다. 유족들은 제때 응급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현상이 어땠는지 정말로 아버지가 1.5m밖에 안 되는 거기에 파묻혀서 돌아가신 건지. 사고 현장에는 CCTV도 없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목격한 동료들 뿐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흙더미가 차오른 게 배꼽 아래 높이여서 김 씨에게 의식이 있었고 5분 거리인 병원까지 자차가 더 빨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까운 곳을 갔다가는 괜히 시간을 한 2~3시간 허비하고 잘못했다가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SPC 제빵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자회사인 샤니의 경기도 성남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지만 역시 119 신고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똑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이 자기 차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갔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해 긴급 후송하라고 하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고 현장 자체를 보존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19 신고를 하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아침 7시 39분 SUV 차량이 들어오더니 크레인 옆으로 이동합니다. 10분 뒤인 7시 49분 무언가 차에 싣는 듯 트렁크 문이 닫히고 이어 현장을 떠납니다. 건설 현장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진 50대 하청 노동자를 SUV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시킨 모습입니다. 왜 119가 아니라 SUV 차량이었을까? 119 신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친 남성의 동료가 사고 직후 신고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가 사람이 낙상했다며 주변 사람에게 의식 좀 찾아달라고 외칩니다. 구조대가 즉각 출동했는데 8분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신고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자체적으로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겁니다. 그렇게 다친 남성은 현장에서 7km 남짓 떨어진 업체 측 지정병원에 오전 8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동맥 파열이 심각해 이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35km가량 떨어진 서울의 국립의료원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날 낮 수술이 진행됐지만 남성은 결국 8일 만에 숨졌습니다. 내부에 출혈이 좀 많은 것 같다. 근데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잘못되면은 그게 중요한 부위다 보니까 수술 중에 사망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유족들은 왜 출동 중이던 119를 굳이 못 오게 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중한 상황인데도 의학적 판단 없이 아무런 구급시설도 없는 일반 차량으로 옮긴 게 이상하고 더 빨리 이송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8~9km를 이동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게 자차가 더 빠르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출근 시간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시공업체인 DLENC 측이 119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DLENC 측은 재해자가 자가호흡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119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장 차량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조 측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119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DLENC 측은 사고 사흘 뒤 산재 신고를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DLENC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노동자 전병길 씨. 작년 11월 캄캄한 새벽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전주 위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 하지만 사다리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도 없었습니다. 사다리를 치우고 맨몸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해라. 너무 느리다. 사다리 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뭐 머리도 감각이 없고 뭐 다리도 이제 감각이 없고 구호 조치를 요청을 했어요. 119를 불러달라고. 앰뷸런스를 빨리 불러달라고. 그런데 회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대신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사이 전 씨는 혼자 20분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저를 방치해두고 얘기를 하더니 와가지고 이제 저를 양쪽에서 2명이 이렇게 이어매고 대표자 차량에 저를 이제 꾸겨넣듯이 넣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척추뼈 3개 골절, 6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너무 크다 싶었던지 회사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교육 실습장에서 교육받다 추락한 걸로 뒤바뀌었습니다. 회사는 공사를 발주한 코레일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면 다음에 공사를 따낼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산재 처리했는데 뭔 오지랖이 있다고 제가 발주소 가서 저 일하다가 사람 떨어뜨렸어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다른 전차선 노동자. 둘이서 130kg짜리 자재를 들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이번에도 119 신고를 하는 대신 회사 직원의 승용차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비는 뭐 회사에서 다 부담할 테니까 이제 운동하다 다친 걸로 해서 이제 공산 처리를 하자. 작업복이 신경 쓰였는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뭐 신발 다른 거 갈아 신을 게 없네. 작업화를 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119 신고 대신 일단 대책 회의. 119 대신 승용차로 환자 옮기기. 일하다 다친 걸로 하지 말자는 강압적 권유. 모두 산업재해를 감추려는 행동들입니다. 중처법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감춰요. 웬만하면 감추고 가기 때문에 더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산업 현장에선 흔하게 벌어지지만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4년간 39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